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석패율 제도가 도입되면 새누리당 일색인 지역에도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 MBC가 공개한 경상가명 목판을 두고 전문가들은 조선시대 인쇄문화의 발달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괌에서 오키나와로 이어진 스프링 캠프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5년 연속 우승을 향한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안동시가 이달 추경에 축구단 창단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본격 창단에 나설 계획이어서 축구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종일 바람이 불면서 많이 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하늘은 맑겠지만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는데요. 어제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더니 현재 경북 동해안 지역과 북부 산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영하 0.9도, 봉화는 영하 5.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데요. 여기에 초속 4m 안팎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낮 동안에도 5도 안팎으로 종일 추우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에도 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전 지역이 영하권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다가 이번 추위는 경칩인 모레 낮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각 정당의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석패율제 도입을 국회에 제안하면서 새누리당 일색인 지역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관위가 고질적인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국회에 최근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각 정당별로 정해놓은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제도입니다. 새누리당 일색인 영남에서는 야당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일색인 호남에서는 여당 의원이 당선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지역 갈등 구도를 조장하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왜곡되어 온 한국 정치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선거구제의 배단을 바로잡고 지역 감정의 배단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국회의원 15명이 모두 새누리당인 경북 지역에서는 석패율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야당 의원이 2명까지 선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서 특히 관심이 많고 이번에 못해도 2석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야 합의 과정이 남아있고 지역구 의원 정수 조정 문제가 논란이 될 경우 석패율제 도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영호남으로 갈라져 양극단으로 치달아온 정치권이 석패율제 도입으로 새롭게 변화할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내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민속 행사가 열립니다. 대구 달성군 낙동강 달성보에서는 정월 대보름 맞이 문화제가 열리고 북구청도 시민 10,000명이 참여하는 축제를 열어서 달집 태우기, 풍등 날리기 등을 합니다. 동구 금호강 안심교 둔치와 수성구 고모동 파련생태공원 등 대구 시내 8곳에서도 달집 태우기를 비롯한 전통 민속놀이가 펼쳐집니다. 청도군 둔치에서도 주민 10,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 음식 나누기, 달집 태우기 행사 등이 열리고 포항시 형산강 체육공원과 경주시 형산강 서천둔치에서도 민속체험 행사와 달집 태우기가 열리며 구미시에서도 금호대제가 개최됩니다. 한편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내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달집 태우기와 쥐불놀이, 촛불기도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보고 특별 산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도는 내일까지 일선 구시군의 비상근무 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산불 진화대와 감시원, 공공근로 등 하루 400여 명의 인력을 산불 예방에 투입합니다. 특히 촛불기도 등 무속 행위가 많은 계곡을 중심으로 야간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대구 MBC가 경상 가명 목판을 최초로 일반에 공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조선시대 인쇄 문화의 발달 과정과 지역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상 가명 목판의 의미와 가치를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과 학문 발전을 위해서 도서 보급이 절실했던 조선시대.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인쇄 기술이 없다 보니 목판 판각이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문집 가운데 절반가량이 영남에서 집필됐고 영남 지역 문집 가운데 3분의 2가 대구 경북 것일 만큼 지역 인쇄 문화는 목판과 뗄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적인 기법으로 인쇄를 할 경우에는 경비도 저렴하고 제작도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나무에 새겨서 계승하려는 독특한 영남 문화의 정수가 목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에선 전라 가명의 완판본, 경상 가명의 달성 판본이 쌍벽을 이루며 각자의 독특한 문화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인쇄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이 가운데 100여 종이 넘는 가장 많은 목판을 찍어낸 경상 가명은 사서삼경, 시경언해, 대학언해 같은 유교 경전을 목판으로 찍어내 대구 경북이 교육문화도시로 발전하는 데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런 자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있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닌다고 보겠습니다. 19세기 영남 지역에서 만든 목판이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는 조선의 학문 부흥과 인쇄문화 발달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경상 가명 목판은 대구 경북의 사상적 뿌리를 찾고 문화적 자부심을 키우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명의 엄청난 몇천 개의 책판이 위용을 보여주면서 어떤 그 지역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중요한 개인 문집 위주의 목판과는 달리 경상 가명 목판은 전국적으로도 희귀한 만큼 지역 차원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뤄진다면 경상 가명 연구와 복원에도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대구와 경북 지역의 어음 부도율은 0.26%로 한 달 전 1.46%보다 1.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도 금액도 92억 1천만 원으로 한 달 전 827억 3천만 원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신규 부도 업체 수도 4개로 한 달 전보다 3개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지역의 규모가 큰 기업의 부도 영향으로 부도율이 많이 높아진 데다 1월에는 연초 계절적인 요인으로 어음 결제 금액 규모가 연말보다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114 대구 경북지사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값이 평균 0.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시가 0.41% 상승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경주시가 0.24%, 경산시는 0.23% 순이었습니다. 아파트 전세값은 평균 0.26% 상승했고 포항시가 0.52, 경산시가 0.45, 경주시가 0.35% 순이었습니다. 아파트 매매값은 과거 미분양으로 할인 판매했던 아파트가 재값을 회복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시장에 반영됐고 전세값은 봄 이사 시즌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초까지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이번 주말 시범 경기를 앞두고 해외 전지 훈련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괌부터 시작해 오키나와로 이어진 스프링 캠프에서 5년 연속 우승을 향한 청사진을 그린 삼성의 오키나와 캠프를 서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통합 4연패의 기쁨도 잠시. 삼성 라이온즈 캠프에는 또 한 번의 우승 도전을 위한 진지함과 열기가 가득합니다. 4연패를 했는 팀이기 때문에 혹시 하나라도 자만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선수들이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또 지금 훈련량도 작년보다 좀 많아졌어요. 우리 올해 컨셉이 10% 더. 네. 오키나와에서의 연습 경기에서도 5승 1무 3패로 어느 해보다 좋은 출발을 한 삼성. 팀 전반에 넘치는 자신감은 다른 팀에서 보기 힘든 또 다른 저력입니다. 4년 연속 우승팀의 여유가 느껴지는 오키나와 캠프에는 젊은 선수들에 의한 무한 경쟁에 긴장감도 함께했습니다.
이번 캠프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평가받는 구자욱의 발견이 대표적입니다. 뭐 경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같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선배님 뒤를 잇는다는 생각으로, 그러다 보면 또 자리가 나면 그때 기회를 한 번에 잡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삼성의 2015 스프링 캠프는 또 다른 전설인 5년 연속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 제22대 의원과 특별의원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일반 의원 100명, 특별의원 12명 등 정원과 같은 112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대 의원 가운데 재등록한 의원이 92명으로 82%를 차지했으며 업종별로는 기계금속 18명, 섬유 16명, 유통 15명, 자동차 부품 12명, 건설업 12명 등이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상공의원 선거 절차에 따라 오는 12일 당선인 결정과 공고, 13일 당선인 통지를 하고 19일 임시의원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6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신의 회사 주식 일부를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73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69살 박모 씨에게 자신을 모 회사 회장이라고 속인 뒤 박 후보가 당선되면 회사가 더 성장할 것이라며 2천만 원을 주면 회사 주식 3%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챙기는 등 수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동 시민축구단 창단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이달 추경에 축구단 창단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본격 창단에 나설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시가 안동시민축구단 창단을 위해 이달 추경안에 편성한 예산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감독과 코치를 선임하고 숙소와 차량 등을 우선 구입할 계획입니다. 선수는 25명에서 28명, 훈련수당과 출전수당을 주는 아마추어 구단으로 운영됩니다. 지도자를 선정을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지도자 선정 이후에 그 지도자가 전국을 순회하든지 또는 뭐 선수 테스트를 통해서 선수를 일단 선발을 하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리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동시민축구단 창단은 지역 초, 중고와 대학 등 학교 축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화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아마추어 형태로 창단하고 내년부터 챌린저스 리그에 출전해서 안동시 위상을 높일 계획입니다. 안동 지역 축구 인구는 초, 중고, 대학을 포함해 직장과 동호인 등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장의 천연잔디구장과 강변축구장 등 모두 9면의 축구장을 갖추고 있어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습니다. 안동시민축구단이 창단되면 이곳 의가골 강변축구장은 훈련장으로 안동시민운동장은 경기장으로 활용됩니다. 내년부터 챌린저스 리그에서 이름이 바뀐 K3 리그에 참여하면 연간 10여 차례 홈 경기가 안동에서 펼쳐집니다. 안동시민축구단은 축구라는 상징을 통해 안동시민과 출향인들의 화합을 견인한 지역 발전 모델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부터 대구광역시청 민원실에 지역상담실을 개소하고 매달 첫째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상담실에서는 헌법연구관과 사무관 이상의 상담관이 헌법재판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선 대리인 선임 등 헌법재판에 필요한 절차 안내를 비롯해서 다양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칠곡군의회가 8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고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대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 등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구미시의회도 9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서 8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합니다.
맑겠지만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는데요. 어제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더니 현재 경북 동해안 지역과 북부 산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은 대구가 영하 0.9도, 봉화는 영하 5.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은데요. 여기에 초속 4m 안팎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낮 동안에도 5도 안팎으로 종일 추우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시야도 20km로 시원하게 트여 있는데요. 다만 어제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대구는 현재 영하 1도, 영천과 청도는 영하 2도 보이고 있고요. 문경의 현재 기온 영하 4도, 상주는 영하 3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 영하 5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기온이 많이 오르지 못하겠고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과 포항의 낮 최고 기온 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경칩인 모레 낮부터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또 주말에는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